에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자랐고 저는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몇 년 전까지 장기 해외 출장이 엄청나게 잦은 직업이셨어요. 엄마가 혼자서 애 셋을 키우는 게 미안했던 아빠는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엄마에게 명품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가방부터 구두, 코트 등 유행하는 아이템, 여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골라서 자주 사주셨죠. 그래서 우리 집 형편치고는 엄마가 명품이 많은 편입니다. 엄마는 또 그다지 외모를 꾸미거나 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선물 받은 명품 가방들이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예요. 정말 가끔 결혼식이나 동창 모임에나 들고 가시고 가짓수도 많아 돌아가면서 사용하다 보니 사용 횟수가 많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오래된 거니 유행도 지났고 중고는 중고입니다. 오빠들은 한 해 간격으로 결혼했어요. 오빠들 결혼하고 3년인가 지나서 엄마가 한번 크게 아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가 오진을 내리는 바람에 저희는 엄마가 곧 돌아가실 줄 알고 저희 가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는 신변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정말 다행히도 아니었고 지금도 건강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 엄마가 뭔가를 느끼셨는지 그 뒤로도 미니멀한 삶을 실천하시기로 생각하셨대요.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다 부질없다고 느끼신 것 같고 그 뒤로는 쇼핑도 더 안 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가지고 있던 명품들을 며느리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로서는 주면서도 좀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쓰던 중고 명품 가방, 심지어 유행도 다 지난 거 뭐가 반가울까 생각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너 가질래? 하고 나눠주셨다 하더라고요. 새언니 1은 받을 때도 정말 기뻐하며 받았어요. 워낙 언니가 리액션이 좋기도 하지만 진짜 고마워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다음 방문 땐 반드시 그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들고 외출해서 찍은 사진을 엄마에게 자주 보내고는 했어요. 그러니 엄마도 덩달아 기분이 좋으셨죠. 한편 새언니 2는 엄마가 가방 줄 때도 매우 간곡히 거절하고 어쩌다 받아가면 받아간 뒤에는 소식이 없어요. 언니가 쓰는 걸 본 사람도 없고 그에 관해 얘기도 절대 안 하지요. 이렇다 보니 엄마는 내가 실수를 했나 생각하셨나 봐요. 엄마는 새언니 2는 시어머니 쓰던 중고 명품이 별로 반갑지 않은가 보다 생각해서 3개를 준 뒤에는 가져가라 말을 하지 않으셨대요. 새언니 2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요. 엄마 스타일이 옷장 확 열어젖히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집어가라 하시는 스타일인데 새언니 1은 말도 좀 이쁘게 하는 편이에요. 어머님, 저 이번에 코트 이거 새로 샀는데 혹시 어울리는 가방이 어떤 걸까요? 어머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그걸로 가져갈게요. 이러는 타입입니다. 가져갈 때도 근데 어머님 이거 진짜 안 쓰시는 거 맞아요? 제가 어머님 소중한 거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죄송스러워서요. 하고 예쁘게 말하지요. 어떨 때는 빌려가는 거다 하면서 가져갔다가 얼마 안 쓰고 돌려주기도 했어요. 그게 캘리백이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아직도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새언니가 어머님 제가 이건 다시 가지고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가이고 아직 어머니 쓰셔도 아주 괜찮은 건데 제가 괜히 집어왔나 싶더라고요. 하면서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 명품은 거의 새언니 1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가져간 것도 있고 수시로 엄마 옷장에서 빌려갔다 돌려놓는 것도 있어요. 연말 모임이나 친구들 만날 때 쓴다고 하면서 사용하고 돌려놓지요. 저희 엄마로선 누가 더 예쁘고 밉고 할 것도 없는데 새언니 2는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으니 가져가란 말도 더는 못하는 것 같고 새언니 1은 좋아하는 것 같으니 어차피 엄마는 안 쓰는 거 누구라도 써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걸 뿐이에요. 아 물론 저한테도 몇 개 주셨고 저도 엄마 가방 종종 빌려 들고 있어요. 새언니 1은 그것도 알기 때문에 쓰고 반납하는 것도 많고 어떤 가방은 제 앞에서 이건 제 거 할 거예요. 아가씨는 이제 저한테 빌려가세요. 한 것도 있습니다. 글로 쓰니 이 멘트가 얄밉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 우리 새언니 1의 그 시원하고 소탈한 성격이 좋기 때문에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언니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어떤 이야기 끝에 새언니 2가 갑자기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엄마가 차별한다고 하는 겁니다. 명품을 모두 새언니 1에게만 물려주지 않았느냐며 그날도 새언니 1이 엄마가 준 가방 들고 와서 어머님 이 가방 친구들이 다 이쁘다고 부러워했어요
하는 거 옆에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더니 갑자기 폭발해서 거의 엄마한테 대들다시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꽤 과묵한 성격이셔서 그런 거 아니다 하며 대충 수습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엄청 상처받으셨나 봐요. 지금 현재 머리 싸매고 누우셨어요. 이게 엄마가 잘못한 건가요? 새언니 원이 우리 엄마 명품을 빌리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새언니 투가 사실 맏며느리고 결혼도 먼저 했어요. 명품 가방이 많은 거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닙니다. 당시에 엄마가 올 집 근처에 조그만 빌라 2개를 사둔 게 있어서 오빠들 결혼할 때 팔아서 돈 보태 딴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그 빌라에 들어가 살든지 하라고 했고 그 당시에 그 빌라가 2억 초반이었다니 진짜 작긴 작았지요. 새언니 투는 친정에서 3억인가 보태줘서 그 빌라 팔고 새 아파트 사서 살았고 새언니 원은 그냥 그 빌라 들어가 살았는데 저희 집이 이래봬도 나름 강남권이라 재개발 잭팟이 터졌어요. 새언니 투는 강북권에 집을 샀고요. 이것도 사연이 긴데 하여간 새언니 원은 재개발하는 동안 시집살이도 3년 하고 하면서 엄마의 옷장에 더 친해졌기도 했고 지금은 되게 비싼 강남 아파트 소유주 사모님이 되신 거죠. 새언니 투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강북에 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희 부모님이 새언니 원을 더 돕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둘 다한테 똑같은 조건을 제공했고 한 집에 살게 해준 거 덕분에 어쩌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 새언니 투가 들어온데도 안 말렸을 거예요. 하여간 10년도 훨씬 더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따지자니 끝도 없고 오빠는 이런 부분도 누적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가 차별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가방은 그냥 핑계이고 새언니 원이 부자가 되어서 배 아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어쩌냐고 하는데 그냥 놔두라고 했어요. 엄마가 더 이상 해줄 거는 없어 보여서요. 후기. 오빠 말로는 이제 새언니 투는 저희 집에 안 올 거라고 했대요. 많이 속상해 하더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언니 투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도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는 속상해 하시지만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화하지 마시라 했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새언니 원은 엄마 속상할까봐 걱정된다고 주말에 바람 쐬러 같이 가자고 전화 왔네요. 너무 상반된 두 사람이라 당황스러워요. 아무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처음엔 별로라 거절했는데 며느리 원이 잘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배 아팠나 보네. 제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남 원망이나 하네요. 진짜 갖고 싶었으면 일처럼은 못해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머니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예쁨도 미움도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걸 모르네. 댓글 2. 새언니 2는 자기가 거절한 게 예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아마 뭐 달라고 하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고 누가 줘도 부담도 많이 느끼는 듯 하고요. 근데 그런 거 못 받아먹는 성격인데 누굴 탓하나요? 자기가 분위기 보고 알아서 챙길 줄 알거나 그런 성격이 못 되면 못 갖는 거는 감수하고 살아야지요. 두 번째 사연. 어머니가 저보고 때를 밀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결혼한 지 이제 8개월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진 않고 남편 따라 일본 니가타란 곳에 와 있어요. 시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같은 니가타에 살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니가타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전 아직 일본어가 원활하지 못해서 일본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살기 좋다는 생각이고 남편과도 아직 신혼이어서 무탈한 결혼 생활을 해왔었어요. 시어머니와도 저도 별 트러블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서로 성격이 터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마인드인지라 부딪히지 않고 지내왔어요. 어제까지는요. 시어머니는 세신사, 때밀이라 하죠. 커다란 온천에서 때밀이를 하십니다. 온천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손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오라고 하셔서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이 참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여탕, 따로 남탕, 따로 세신사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경악했던 게 남탕, 여탕 중간에 세신사분들 휴식 공간이 있고 예약이나 손님이 오면 떼미는 공간? 한마디로 휴식방에 양쪽으로 문이 2개 있고
각각 남탕, 여탕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세신사가 다 한국 여자분인데 시어머니 또래 남자들 케어도 여성 세신사가 하더라고요. 아무리 수건으로 가린다지만 그런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되니 좀 깜짝 놀랐어요. 적지 않은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어머님 일하시는 곳이니 그러려니 생각하자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진짜 경악스러운데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글쎄 저보고 세신사 수습으로 등록을 해놨으니 수업 없는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일 배우라네요. 남편 혼자 일해서 언제 돈 모으냐고 하시면서 여기서 일하면 한 달에 30만 원 번다고요. 어이도 없고 며느리한테 남자 떼 밀라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도 계시는데 여기서 손님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남자친구라 해서 의아하실 텐데 시아버지는 한국에 계신 거 맞고 이건 제 할 바 아니라 별 상관 안 합니다. 아무튼 너무 당황해서 남편과 상의한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더군요. 우선적으로 남편한테 좀 화를 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런데 남편이 제가 화내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간대요. 저 일본에서 떼미는 직업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세신사도 직업이고 직업에 귀천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남자 벗은 몸을 밀어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저는 세신사에 관심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당장 다음 주부터 나오라 하고 남편은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한국 아줌마들이랑도 어울리고 자기 어머니가 알려주는 일인데 설마 이상한 일이겠냐는 개소리를 하고요. 솔직히 남편까지 저런 소리 하면서 절 지켜주지 않으니 이혼 생각이 나요. 남편한테 이 글 댓글 달리면 보여주고 그래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 한국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행인 건지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거든요. 매일 알콩달콩 살다가 이게 뭔지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술 마시고 다시 생각하니 손까지 떨리네요. 저 이혼하게 되면 시어머니 남자친구 일도 다 까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은 속 시원할 것 같아서요. 왠지 끼고 싶지 않아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남편한테도 시아버지에게도 다 깔려고요. 후기 적기 전에 댓글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이 물으셨는데 비자는 유학비자예요. 물론 학비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쭉 그림 쪽 일을 했고 지금도 일 받아서 작업하고 있어요. 재택근무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간단히 말해 일러스트 작업이에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일본 취업의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한인 계열인데 시어머니가 아시는 분 통해 어찌 연결한 듯 하더라고요. 전 원래부터 일본에 관심도 많았고 일본어 학원 다니고 스킬 쌓기로 일본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일본행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제가 수입이 있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수입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림쟁이가 벌면 얼마나 되며 또한 직업으로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는 건 노는 거와 같다는 그런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면 오손도손 얼마나 좋냐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보수가 좋다고 생각하셔서 저한테도 권유를 하시는 것 같고요. 남편은 이 말까지 쓸 생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때 밀어준 적이 있다 합니다. 지가 해보니 위험하지 않다 싶어 괜찮다 생각한 거라네요. 전 그게 더 소름이더라고요. 30 중반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때를 밀어주다니요. 그리고 시엄마 남자친구는 제가 불쑥 놀러갔을 때 알몸으로 방에서 나온 걸 봐버려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 시어머니의 변명 섞인 문자 아직도 다 남아있어요. 제가 워낙 남일에 크게 관심 없고 아예 몰랐다면 엮일 일도 없겠다 싶어서 답장도 안 하고 그 뒤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문자 안 지우길 잘한 것 같네요. 전 지금 간단한 짐과 일할 거리만 챙겨서 호텔 들어왔어요. 전 무조건 세신이 하기 싫다가 아니라 제 의견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 날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말이 최고라는 남편의 마인드에 이 사람과 남은 평생은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엄마 편을 들면서 저보고 세신사를 하라고 할 수 있었는지 기가 막히고 섭섭하고 화가 나요. 전 친정아버지 뿐인데 남자 손으로 귀하게 키워주신 아빠에게도 죄송해서 그냥 한국 돌아가렵니다. 혼인신고 안 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주변 업계 선배님이 결혼하면 바로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말해준 조언대로 한 거거든요. 아무튼 마음도 아프고 잘 지내오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슬프지만 차라리 빨리 알게 된 걸 다행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제일 소중한 거 저 자신이니까요. 한국 돌아가면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께 이혼 이야기하고
시엄마 분류는 우선 남겨두려 합니다. 절 더 아프게 하면 그때 카드로 쓰려고요. 아, 불법 체류자니 그것도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가게 주소와 일한다는 소소한 증거도 우선 쥐고 있으려 합니다. 전 넘어져도 혼자 넘어지고 싶진 않네요. 정말 함께 화내주시고 부족한 절 혼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 약해질 때마다 글 보고 더 강해지겠습니다. 댓글 1. 어머님은 그쪽 문화에 이미 적응하셔서 남자 때미는 게 거부감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건데 굳이 싫다는 쓰니한테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30만 원 번다고 하라고 하다니 그래서 쓰니를 일본으로 불렀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더군다나 남편분도 남의 남자 아저씨들 때미는 일을 부인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더 의심이 갑니다. 댓글 2.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제정신 아닌 듯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네요. 헤어지시고 한국으로 가세요. 친정 부모님한테 있는 그대로 사실 말하고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완전 소름이네요. 와이프 며느리가 한다 해도 말려야 할 판에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그걸 하라니 아이고 입에 담기도 무섭네요.